올 거야 이제.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부터 한번 진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학원책을 보셔도 되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개념 노트 프린트 드리니까 개념 노트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 유형별 수업은 책에 의거하여 책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학원책은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지수 거듭 제곱부터 그냥 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수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되는, 꼭 외워야 되는 문장이 있죠. 바로 A의 n제곱근, 요거죠. 이걸 아직도 사실은 잘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뭔 뜻이다? 뭐를 n승해야 a가 나오는데 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저거를 n값이 짝수냐 뭐 홀수냐 a값이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래도 우린 고2 정도 됐으니까 사실 여기에 홀수가 왔을 때와 짝수가 왔을 때 그래프의 판단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n값이 홀수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3차 함수, 그 다음에 5차 함수 등등등.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수학에서 차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죠? 말 그대로 근의 개수예요. 1차는 근이 1개 나올 거예요. 3차는 기본적으로 근이 3개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이 하나,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3차의 가장 기본값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이 3개. 5차는 당연히 하나 이렇게 생겨서 근이 5개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무조건 3차라고 해서 근이 3개 나오는 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무려 3개가 다 같은 3개의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3중근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식 자체가 벌써 x에 관한 n차식이고 얘 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n중근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3차면 3중근, 만약에 5차면 5중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우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흔히 많이 쓰는 게 3차 그래프니까 3차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 볼게. 3차 그래프에서 3중근을 갖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탄젠트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y는 x세제곱이 있는데, 우리 수학에서 두 식을 같다고 둘 때는 뭐 하라 그랬어?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선생님, 그러면 저는 x의 세제곱 그래프를 그렸고요. 가로로 a라는 상수함수를 그어볼게요 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양수 쪽에 그어도 하나, 0에 그어도 하나, 음수 쪽에 그어도 하나더라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야? 아, 선생님, 여기가 홀수 차수가 나오면, 선생님 5차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얘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생기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되고, 막 11차 그래프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 모양은 거의 개형은 비슷하니까 a를 양수에 그어도, a가 0이어도, 그리고 a가 음수여도 결론적으로는 여기 위에 지수가 홀수일 때는 늘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1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겠지? 7의 11제곱근 구해줘 라는 거야. 언니,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11차 함수고 11중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7이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뭐예요?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11차 그래프는 3차랑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더 가파르게 생긴 탄젠트 같은 그래프일 뿐이고, 7이라는 건 양수의 급등, 0이든 마이너스 7이든 항상 실근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1개밖에 없으니까 요럴 때는 실근의 개수가 1개 나온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겠어? 실근이라는 거지. 무슨 뜻이야? 선생님, 11제곱근이면 11차 함수니까 근이 총 11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 11개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선 실근이 하나라고 했지만 사실상 10개는 뭐가 되겠어? 10개는 허근이 나오겠지. 그 중에 실근이 1개일 뿐인 거야. 그래서 진짜 양아치 같은 선생님 내려면 요거 실자 하나 뺀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이 1개다 라고 하면 애들이 맨날 주입식 교육으로 무조건 여기가 홀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다 무조건 1개라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 다 근이 1개다 라고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야. 왜? 근이라는 건 결국 차수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 11제곱근 나오면 근은 11개야.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냐? 1개고 나머지 10개가 무려 허근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두 번째 한번 짝수로 가볼게. n값이 선생님 짝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지.
n값이 짝수면 우리 흔히 많이 보는 것들 있죠? 2차식도 있을 거고 4차식도 있을 거고 6차식도 있을 거고 등등등. 2차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일 기본값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2개. 2차니까. 4차는 w.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6차도 w가 하나 더 늘어난 6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2차랑 4차밖에 없겠지. 6차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야? 2차식 같은 게 무조건 2개는 아니야. 왜? 중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심지어 4차도 똑같지. 4개 나올 수도 있고 하나 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중근일 수도 있고 하나는 실근 2개 같고 하나는 2개는 허근 같고 아니면 모두 다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짝수 차수를 따질 때는 2차, 4차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2차만 가지고 따져도 된다 이거야. 무슨 뜻이냐? 얘도 똑같아. x 2차.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4차, 4중근, 그 다음에 6차, 6개의 근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얘도 모양의 차이는 그냥 별반 차이가 없어. 얘가 만약에 2차야. x제곱. 그럼 4차는 얘보다 조금 더 뾰족하면 돼. 이게 4차.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16차야. 그럼 엄청나게 뾰족한 그래프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짝수야. n값이. 그럼 x의 짝수승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a라는 상수함수를 그을 건데 a의 양수를 긋고 a의 0을 긋고 그리고 a의 음수를 그었어. 그럼 딱 그림만 봐도 벌써 양수면 2개가 나오고 0이면 하나이면서 중근이 나올 거고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문장을 보면 굳이 계속 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로 접근해도 된다. 아, 얘가 결국엔 3차나 아니면 짝수차나 홀수차가 나오면 그림은 탄젠트 그림 같이 생긴 거 아니면 2차 그래프밖에 없는데 거기에 상수함수라는 걸 그었을 때 교점을 몇 개 물어보는 거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 개념 노트에 1페이지에 전부 다 설명이 돼 있고 증명까지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뭐 뒷장 넘어가 볼게. 그럼 이 거듭제곱에 어쨌든 성질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성질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벌써 중딩 때 배우고 왔죠. 바로 지수의 성질, 거듭제곱 성질. 우리 흔히 말하는 여기 개념 노트대로 한번 가볼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제곱근 a 늘 다시 n승한다 그러면 a의 n분의 1승을 다시 n승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a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게 1번 내용이고, 그리고 n제곱근 a의 m승이라는 게 있을 때는 우리는 얘를 a의 n분의 m승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n제곱근 a를 몇 승해라?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만약에 앞에 n제곱근이 똑같으면 한 번에 뭉쳐서 n제곱근 a, b라고 쓸 수 있다. 그게 세 번째. 나누기도 되겠지.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라고 나오면 한 번에 묶어서 n제곱근 a분의 b라고 쓸 수 있다. 자, 그 대신 이런 거 쓸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거 쓸 수 있을 때는 a와 b는 모두 다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A가 특히 이런 것들, A가 음수인데 M값이 짝수이거나 A가 만약에 양수인데 A가 음수인데 짝수냐, A가 음수인데 홀수냐에 따라서 요거 계산하는 법이 다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얘만 꼭 가지고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앞에 2는 원래 생략하지만 지금은 써볼게. 제곱근 마이너스 4의 3승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근데 음수인데 홀수예요 라고 하면 일단 이 음수가 살아있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의 4승이래요 라고 하면 이 음수는 없애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안에가 혹시 음수가 들어갔을 땐 이 위에 나오는 지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꼭 먼저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 n제곱근 a의 m승이 있는데 만약에 요 n과 이 m값이 공통인수를 갖고 있을 때는 공통인수를 약분해서 대답해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np 제곱근 a의 mp 이렇게 나오면 pp를 미리 지워서 n제곱근 a의 m승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마지막 n제곱근 m제곱근 a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 바꿔서 써도 되고 너네 마음대로.
그리고 미리 계산해서 mn 제곱근 a라고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요거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왔으니까 단지 이제 요 앞에 조그만한 숫자가 지금까지 중딩 때는 다 2였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 n 값이 2가 아니라 다양한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게 지금 2번의 내용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얘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 바로 대소관계죠. 대소관계. 근데 여러분들 제발 대소관계는 여러분들이 로그도 배워봤지만 지수랑 로그는 대소관계를 하는 원리가 달라요. 일단 지수에서 대소관계는 우리는 지수는 절대 뭐를 통일 못 시키죠. 지수는 미통일 불가합니다. 가끔 지수마저도 밑을 통일해 갖고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로그는 밑을 통일시킬 수 있지만 지수는 절대 밑을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2의 4분의 1승과 3의 3분의 1승 대소 비교해줘. 선생님 제가 이 2와 3을 뭔가 6으로 특히 제일 오해하는 게 뭔가 최소 공배수로 통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수는 밑통일이 불가하니까 절대 여러분들 지수는 밑을 통일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를 통일시키자? 바로 지수를 통일시키자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4와 3의 최소 공배수 몇으로 통일하자? 12분의 1로 통일시키자라는 거지. 그래서 12분의 1, 12분의 1 만들고 나는 결국 얻고자 하는 게 2의 4분의 1승이니까 2의 3승이 필요할 거고 왜? 얘네 둘이 곱해서 4분의 1 나오니까 그리고 3의 몇 승?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4승이더라 라는 거야. 이처럼 지수가 통일되면 지수는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끼리만 대소 비교하면 되니까 8이랑 뭐 81만 비교해봐도 얘가 더 크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3의 3분의 1승이 선생님 더 클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는 절대 밑 통일하지 말고 지수 통일하자 라는 거야. 근데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뭐냐면 지금 보면 지수가 통일됐는데 대부분 대소관계 문제 보면 신기하게 지수의 분자가 1이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물론 당연히 1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너무 단순한 건데 그냥 주기 싫을 때는 뭐 2의 4분의 3승과 3의 5분의 2승 같은 거 비교해 달라고 하지. 그럼 애들 당황해요. 선생님 2와 3을 통일시키지 못하는 건 알겠고 4와 5를 우리가 최소 공배수로 할 건데 얘는 분자가 3이고 분자가 2니까 선생님 어떡하죠? 라고 많이들 질문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은 1로 만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3을 먼저 2한테 주고 2를 먼저 3한테 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8의 4분의 1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의 5분의 1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4, 5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20분의 1로 다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8의 몇 승? 5승. 그 다음에 9의 몇 승? 4승. 이렇게 접근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소 비교가 가능하게 나올 거니까 굳이 이것처럼 뭐 2의 지금 15승이고 얘는 거의 3의 8승. 이 정도면 그냥 너무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나중에 가면 또 이것조차도 사실 뭘 써서 대소 비교가 가능해? 로그를 붙여서 또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없애고 이거 양쪽에 로그를 붙여서 5를 앞으로 떨어뜨리면 사실상 우리가 아시다시피 2의 3승이니까 얘는 15 로그 2라고 쓸 수 있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8이니까 8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외웠어야겠지? 홍주야 로그 2가 몇이지? 저런 뭐야 오제이 로그 2 맞아? 지성아 네가 말해봐. 로그 2 뭐야? 저런 지성인답지가 않네. 자 가볼게. 우리 로그 2가 뭐야? 한채 그런 말 많이 듣니? 아무튼 채은아 로그 2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넌 로그 안 배웠어? 0.3010. 그치 30이라고 하나? 0.3010이지. 자 그리고 그럼 로그 3 얘들아 이거 좀 외워라. 로그 3은 0.4771.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건 로그 2, 로그 3, 로그 5야. 요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만 외워주면 돼. 얘는 0.6990. 요 세 개밖에 없어.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0.3010, 0.477, 0.6990 안 줄 거야. 무슨 뜻이냐면 학교 시험에선 얘 0.3으로 해. 0.4로 해. 0.7로 해 라고 할 거야. 왜게?
학교 선생님들 채점하기가 어렵거든. 이거 왜냐면 이 소점 네 번째 자리까지 나와야 돼. 그럼 학교 선생님들 채점할 때 특히 서술형 대부분 맨 마지막에 보면 단 로그 2는 0.3으로 로그 3은 0.4로 로그 5는 0.6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로 떨어지니까 답 체크하기도 쉬우니까 무조건 외우지는 말고 어쨌든 R하는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로그 5를 0.6990 무조건 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로그 5가 1 로그 2랑 같죠. 그래서 1에서 0.3010을 뺀 게 0.6990이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설마 로그 5가 1 로그 2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호수 씨? 이걸 누가 알지? 로그가 1 로그 2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로그에서 빼기는 나누기니까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2분의 10에서 로그 5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로그 5는 1 로그 2다라는 거. 이거는 단 해놓고 절대 안 줘요. 이건 그냥 암기예요. 어디 시험이나 어디 문제집에도 로그 5는 1 로그 2다라고 안 줍니다. 그냥 이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듭 제곱 갖다가는 꼭 대소관계를 할 때는 밑을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지수를 통일시키고 만약에 선생님 분자, 지수의 분자마저도 1이 아닐 때는 분자를 미리 미상태 줘서 최대한 지수가 분자가 1일 때가 또 편하니까 바꿔서 풀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지수의 확장 있죠? 지수의 확장은 이 지수의 성질에서 말 그대로 확장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중딩 때 배웠죠. 우리 지수에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뭐 이건 너무 입이 아프게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곱 나누기는 빼기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나누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M값이 N값보다 크면 어떻게 할 거야?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더 작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놈이 지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문제 없죠. 여러분들은 그냥 A의 n-n승이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같으면 n-n은 A의 n-m가 같고 A의 0승인데 0의 0승을 제외하고 우리 지구상에는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는 것 때문에 1이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n값이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답은 뭐 이렇게 쓰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음수면은 우린 아시다시피 뭐 할 수 있다? 역수를 취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면서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마이너스는 분수인 역할을 할 거니까 분의 1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예시는 아마 여러분들 정규 수업 때 우리 겨울방학에 많이 다뤘을 거니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할 건 없어요. 넘어가도록 할게. 야 4번의 곱셈 공식. 야 이거 내가 1학년 애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다항식의 연산을 공부하는데 고1 때 총 외워야 되는 다항식의 연산 공식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 맞춰봐봐. 맛있는 거 줄게. 1학년 때 여러분들 곱셈 공식 배웠을 거야. 아 그거밖에 안 돼요? 1학년 때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이 총 몇 개일 것 같아? 아니요. 더 많아요. 야 20개인데 많다고 했는데 16개는 싸우자는 거지. 더 많아요. 30. 몇 개? 땡. 35. 땡. 34. 땡. 와, 다 빼놓고 다 나온. 37. 땡. 34. 땡. 38. 38개예요. 38개나 됩니다. 고1 과정에서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이 무려 38개인데 사실은 그 38개가 여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심지어 자주 나오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죠. 야 고2가 됐는데 아직도 곱셈 공식을 안 외웠다. 승수야 위험한 거지? 그치?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저는 저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유형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진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1번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막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뭐 n제곱근 2의 3승 곱하기 4, 뭐 5의 4승을 다시 뭐 2로 나눴을 때 이놈 자체가 자연수가 되도록 했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애들이 짜증내하는 게 바로 자연수는 그나마 낫죠. 얘가 유리수 되도록.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왜 난이도가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걸 다 지수로 고치시면 돼요. 지수로 고치면 2의 n분의 3승인데 1을 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의 몇 승? n분의 4승이 나오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 아, 선생님, 결론적으로 얘가 자연수 된다 그러면 얘도 결국 양의 정수 또는 0이 나오면 되고요. 얘도 0 또는 양의 정수가 나오게끔 하는 n값을 찾으면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n값은 3의 약수가 들어간다든가 여기서 n값은 4의 약수가 들어가서 뭔가 교집합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유리수일 때는 일이 좀 커진다라는 거지. 왜? 여기에 있는 분자가 뭐가 돼도 되니까 음의 정수가 돼도 되기 때문에 유리수가 들어갔을 때는 요 위에가 음수도 된다는 것까지 따져야 되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자연수보다는 유리수 쪽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와 이거 정말 참 안타까운 문제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무시하고 틀리는 친구도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나오면 자꾸 이거 곱셈 공식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곱셈 공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얘를 3x로 줬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x.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 못 써요. 다 깨집니다. 얘도 깨지죠. 제가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 2x로 줬어요. 그럼 곱셈 공식 못 써요. 그래서 특히 이 문제를 너무 곱셈 공식으로만 접근했던 친구들은 요 앞뒤의 숫자가 다르면 어떡하지? 나 저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얘는 곱셈 공식이 통하든 안 통하든 무조건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누구냐? 얘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키포인트다 라는 거야. 분모의 제. 그럼 선생님 얘일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분모가 포인트고요. 그 안에서 누가 키포인트냐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은 놈이 키포인트다라는 거야. 왜? 일단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이 전체 자체가 역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없애는데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 위아래 뭐를 곱하자? A의 2x승을 위아래 분배 법칙을 쓰자라는 거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쓰면 A의 3x승 그리고 얘랑 만나서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A의 4x승 그리고 얘도 모양을 그냥 만약에 마이너스 2x승이었으면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을 거는 요런 값들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 또 다른 식 하나를 줬겠지. 그 식을 통해서 뭐 A의 x승이 구해졌다. 얘가 K더라 라고 하면 그 K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실질적인 계산을 해서 답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를 진짜로 역수치하고 통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없어지는, 얘가 1로 바뀌는 인자를 위아래 곱해서 문제를 간소화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뭐 여기선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실생활. 실생활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여기만 한번 해볼까?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등비수열에서도 제일 싫은 게 뭐죠? 원리합계 혹시 배웠니? 원리합계 배웠어 안 배웠어?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민호쌤이랑 승우쌤이 가르쳤는지 배우긴 배웠어? 우리가 이제 원리합계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온 거죠. 처음으로 지수에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감소한다 라는 거야. 일정하게 증가, 감소. 근데 이제 원리합계는 등비 쪽에서 이제 얘를 이용한 거고 실질적인 우리 지수에서 일정하게 증가 감소는 대부분 이제 플러스 퍼센트 마이너스 퍼센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어떤 1,000원짜리 물건이 있었어. 근데 얘를 우리가 앞으로 20%를 더 받아서 팔 거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선생님 원래 1,000원이었는데요. 그 1,000원에 20%를 받아서 팔 거예요 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1,000원으로 한번 묶어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1,000원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요거 통으로 묶였으니까 100분의 20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 번만 20%를 올린 거니까 여기에 1승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다음 달에도 한번 20%를 더 올려보자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가격에 다시 20%를 올릴 건데 그게 결국에는 식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가 2승으로 바뀌더라 라는 거야. 3번 올리면 3승, 10번 올리면 10승이더라, 10승? 10승이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결국에는 요 앞에 있는 1,000원이라는 거는 처음 가격이고 그리고 요 20은 내가 올리고자 했던 퍼센트고 비율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플러스는 증가시킬지 또는 감소시킬지를 의미하는
부호일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요 위에 있는 숫자는 뭐일 것이다? 기간일 거다라는 거야. 또는 횟수.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어떤 문제를 내도 처음 가격일 수도 있고 처음에 있는 박테리아 수의 마리수가 될 수도 있고 올릴 건지 내릴 건지 그리고 얼마 퍼센트를 그리고 언제 동안 아니면 몇 번.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식은 바로 뭐냐? 첫째 항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의 n승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처음 값을 의미하는 거, 증가 감소를 의미하는 거,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 횟수를 의미하는 거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 처음에 A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1시간 지날 때마다 20%씩 계속 증가해요 라는 거야. 그럼 우린 바로 공식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요 총 10시간이 지났어요 라는 거야. 그럼 우린 얘가 딱 공식 어떻게 쓸 수 있어? 처음에 A말인데 얘가 20%씩 증가해. 몇 번? 10시간 동안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뭘 구하라고 하겠어? 그게 처음 말이의 몇 배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A로 나눠주고 선생님 이걸 제가 어떻게 계산하죠? 라고 해서 양쪽에 뭘 붙입니까? 로그를 붙이죠. 계속 요 실생활들은 대부분 로그를 마지막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로그를 붙여서 10을 앞으로 내리고 10을 로그 100분의 120으로 고쳐서 아마 여러분들의 이 값을 아마 단 해놓고 어느 정도 줬을 거예요. 로그 1.2는 몇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얘를 계산했어. 그랬더니 얘가 뭐 11. 블라블라 나왔어. 그럼 답이 11. 블라블라가 아닙니다. 로그 K가 11. 블라블라니까 또 끝에 써 있을 거야. 단 로그 뭐 15가 11. 블라블라다 라고 하면 K 값은 15가 되겠다. 아니면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로그 15가 1.1 블라블라다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제가 로그 15가 1. 블라블라인데 11. 블라블라를 어떻게 찾죠? 그럼 여기다 뭐 한 거야? 10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네 해서 또 로그에다가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10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10이 위로 올라갈 거니까 아마 K는 15의 10승일 거야 라고 또 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아마 지수 로그를 배우면 요게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많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공식 보시면 나오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선생님 근데 여긴 R이라고 썼는데 왜 선생님은 100분의 R이에요 라고 하면 얘가 퍼센트였으니까 퍼센트면 100분의 R. 만약에 얘가 그냥 뭐 10씩 계속 늘어난다. 그럼 10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거고. 아셨죠? 이제는 개념 설명은 사실 지수는 얘들아 여기까지가 사실 끝이고 문제만 한번 같이 좀 풀어볼게. 내가 너네들은 좀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 중앙요구는 방법이 없어. 계속 테스트야. 자, 내가 2번 문제 풀 텐데 2번 문제 10초 줄게. 준비. 시작. 10초. 1. 2번. 쭉 넘기다 보면 있어. 10초. 5, 4. 아이씨. 야, 우리 지성이가 우리 보고 뭐라고, 여기 거의 얘들 타가소인 줄 알아, 얘들아, 지성이. 내가 거의 준 아빠야. 여기 다 해줘야 돼. 배고프면 밥 사 먹여. 아프면 약 사 먹여. 빨리 갔다 와, 화장실. 이제 5초 남았어. 5, 4, 3, 2, 1. 땡. 얘들아 2번 정도면 쉽지.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들아 바로바로 한번 풀어볼게. 자, 선생님 저 기억은 처음 봐요 라고 하는데 기억을 처음 보면 나 조금 소름 돋는 친구야. 왜냐면 기억을 가끔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9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9는 무슨 차이가 있어?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 제곱근 9, 9의 제곱근. 얘들아 이건 무슨 뜻이랬지? 너 뭐를 제곱해야 9가 나와?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아. 그래서 얘는 답이 2개 나와. X는 뿔마 3. 근데 얘들아 설마 대답 못하는 친구 없겠지? 소름 돋는데. OJC 제곱근이 뭐예요? 영어로 루트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너 처음 듣지? 너 100%야. 이거 처음 들었어, 저 새끼. 이게 영어로 루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곱근이 뭐 새로운 단어인 줄 아는데 루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제곱근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9의 제곱근은 뭘 제곱해야 9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제곱근 9는 영어로 바꾸면 루트 9 구하라는 거야. 루트 9가 몇이야? 3이지.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다 루트를 씌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9의 제곱근 중에서 바로 양의 제곱근을 답으로 말하면 되는 거야. 양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곱근 16을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말 뜻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16의 제곱근을 구해서 그 중에서 양수만 답으로 말해줘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제곱해야 16이 나와? 그 16 나오면 x는 뿔마 4야. 근데 그 중에서 양수 뭐야? 4. 그게 바로 제곱근 1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 제곱근 9는 3이다? 정답이지. 니은 0의 세제곱근은 없다? 뭐를 세제곱해야 0 나와? 0이지. 있지. 디귿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 뭐를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216이 나와?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3개다 라고 했어. 세제곱근이면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그러니까 3개 맞네. 그럼 디귿 맞고. 리을 마이너스 50의 4제곱근 중 일단 4제곱근이면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4차식인데 아까 2차 그래프로 퉁치고 음수에 그었어. 그럼 얘는 있어 없어? 없겠네. 그랬더니 실수인 것은 2개뿐이다. 실수 하나도 없고 허근만 무려 4개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아, 여긴 너무 쉬워서 이건 뭐 요거 테스트 해보면 바로 견적 나오지. 8번 시작. 1분 컷. 이거 100%야. 이거 죽었어 이거 8번. 엉뚱하게 풀면 내가 진짜 개팰 거야. 이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접근하나.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어쩌 분수로 고쳐? 이게 돌았나 씨. 자, 이씨. 이렇게 쓰는 거. 아, 그래. 아니, 해봐봐. 그래, 해봐. 자, 얘들아,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 아닌가?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니에. 8번. 아니 뭐 답은 맞겠지. 근데 이제 조금 더 현명하게 좀 빨리 풀지 않을래? 라는 거야. 자, 한번 같이 가볼게. 이거 대부분 풀라 그러면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만 영향받아? 얘한테만 영향받지. 그래서 A의 3분의 1승을 쓸 거야. 곱하기. 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영향받아? 3이랑 4한테 영향받으니까 몇? 12분의 1을 쓸 거고. 아이고.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3, 4, 5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A의 몇 승? 60승 분의 1로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네 다 더하고 똑같이 분모 더하고 빼는 게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방식이야. 이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수로 고쳐서 하는 건 사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풀이는 2번째인데 일단은 3, 4, 5의 뭘 찾으면 돼? 최소 공배수 60 똑같이 찾는 건 맞아. 왜? 어차피 여러분들 3, 12, 60을 어차피 더하려고 해도 60으로 최소 공배수를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그럼 일단은 똑같이 60으로 다 맞춰주는 거야. 그냥 한 방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3이었는데 60이 됐으니까 뭐 곱한 거야? 20. 그래서 얘는 A의 20승을 쓰면 될 것 같고, 얘 입장에서는 60이 나왔는데 10이었으니까 뭘 써주면 돼? 5를 써주면 될 거고, 얘 입장에서는 60이었는데 다행히도 60이니까 뭘 써주면 돼? 1승을 써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끝난 거야. 그럼 한 방에 그냥 분수로 고칠 필요도 없어. 25, 1 더하면 답이야. 그냥. 왜냐면 어차피 우린 분모도 똑같이 60제곱근으로 통일시킬 거거든. 왜? 그럼 똑같이 60으로 통일시켰다고 쳐볼게. 그럼 바로바로 해볼까? A 원래 1승인데 원래 5한테만 영향받아야 되는데 60이 돼버렸어. 그럼 얼만큼? 12만큼. 두 번째는 20이었는데 60이 됐어. 그러면 3만큼. 그리고 마지막은 다행이다. 얘는 60이니까 또 A의 1승이 되는 거야. 그럼 아시다시피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A의 몇 승? 26승. A의 몇 승? 4니까 16승. A의 10승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얘가 다시 말하면 뭐 굳이 약분 안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의 10승. 그러면 6분의 1.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지.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약분한다는 건 없앤다는 게 아니라 안의 것끼리만 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60제곱근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대부분 아마 2학년 처음 배우고 지수법칙 배우면 다 이렇게 바꾸고 또 통분하고 또 분모 다 바꾸고 통분하고 그럴 시간 없어. 3, 4, 5의 최소 공배수로 바꿔주고 안에 것만 이쁘게 정수로 다 나올 거예요. 이쁘게. 그럼 우리는 정수끼리만 비교해도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서 거듭제곱 한번 해봐야지. 요거를 또 요 방법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자, 12번 시작. 요 방법으로 한번 풀어봐봐. 배운 걸로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해야지. 또 지 멋대로 풀지 말고. 또 분수로 바꿔서 또 통분하고 지수 난리치고 있겠지 또. 그럼 뭐하러 다니니 학원. 지금쯤 끝났어야 돼. 근데 빨리 풀면 상관없는 거. 어떤 거요? 니 그 마음대로 하세요 뭐. 자, 잘 봐.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배웠잖아 얘들아. 우리는 학습의 동물 아니야?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그치 제이야? 너 써먹었니? 네. 안 써먹었네. 자, 가볼게. 자, 맨 끝에가 3, 2야. 가장 겉에 있는 A, B, C 보면 세제곱근, 세제곱근, 제곱근이야. 그럼 3, 3, 2의 최소 공배수 뭐 나와? 6 나오지? 다 6으로 통일시켜 볼게. 그럼 말해봐. 얜 2의 몇 승이 되겠어? 원래 세제곱근인데 6 됐으니까 2승. 그리고 뒤에 있는 거 6은 원래 6인데 6이니까 1승. 끝났지. 얘가 A야. B도 찾을게. B도 6제곱근으로 바꿨어. 6제곱근 고치면 선생님 얘는 다행히도요. 6제곱근 21이에요. 그럼 얘 21에 1승. 끝났지. 마지막 선생님 6제곱근으로 고칠게요. 그럼 2의 몇 승이야? 원래는 2인데 2이니까 3으로 갈 거고. 그리고 뒤에는 6이니까 오케이 6 끝. 그럼 이제 이거는 대소비교니까 다 같이 지워도 돼. 이거야말로. 그럼 결국 24랑 21이랑 86에 48만 대소비교하면 끝이야. 그럼 C가 가장 크고 A가 크고 B겠네. 뭐 분수 바꾸고 통분하고 쌩 난리칠 필요도 없네. 그냥 정수끼리만 비교하면 얼마나 편해. 그럼 답은 C, A, B니까 답은 몇 번이 돼? C, A, B. 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요런 데서 우리 시간 줄여야 되잖아. 넘어가도록 할게. 이야, 이거 또 나왔네. 이거 또 풀려보면 또 견적 나오지. 이거 100%인데 14번. 14번 시작. 자,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빨리 푼 다음에 아니 이거 일단 전 딱 보면 요거 어떻게 답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견적 나옵니다. 진짜 알았다. 야, 너 스파르타 때 내가 했잖아, 씨. 아니 진짜 알았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지성아, 우리 거의 이 정도야. 우리 거의 내가 좀 동안이라 우리 서로 너네가 노안으로 할래? 내가 동안인 게 낫잖아. 응. 우린 거의 친구야. 마이너스 50제곱은 어떻게 알아? 어?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거 진짜 아니 오 마이 갓. A의 마이너스 10제곱이지. 아니 아까 A를 알려줬잖아, A를. 마이너스 50제곱을 어떻게 해? A에? 너 혼자 뭘 풀고 아니 있는 거야? A의 마이너스 10제곱. 그니까 10분이. 자, 가볼게. 끝. 요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위아래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모랑 분자가 똑같아지려면 사실은 위아래 뭐 곱하면 돼요? 혹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돼요? 잠깐만요. 네. 네. 저 가만히 있었어요. 뭐야? 아니에요. 네. 딱 봐도 위아래 A에 10승 곱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 분모랑 똑같이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아래 A에 10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분모는 그냥 두세요. 분모는 진짜 곱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곱한 식으로만 그냥 표현하자 이거. 13579 이렇게. 선생님 근데 분자는요? 분자는 한번 분배 법칙 써보세요. 그럼 뭐 나옵니까? 얘랑 똑같이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없어져요. 약분이 된다라는 거.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결국엔 A의 10승분의 1만 찾으면 정답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A의 10승을 찾기 위해서 A 자체가 뭐였어요? A 자체가 5제곱근 루트 5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우린 이걸 결국 10승을 먼저 하자는 거야. 어차피 역수치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5분의 1승이니까 약분해서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 계산하면 9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될 거고 우린 이제 뭐 하면 돼? 역수치하면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9 마이너스 4 루트 5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유리화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위아래 9 플러스 4 루트 5를 곱해주겠죠.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81, 손님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16에서 5 곱하면 뭐 나옵니까? 80. 그래서 분모가 너무 이쁘게 1 나오니까 정답은 9 플러스 4 루트 5. 이게 첫 번째 방법. 위아래 똑같은 수를 곱함으로써 분모와 약분이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 시험장에서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위아래 딱 뭐 곱하면 똑같아요.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실은 공통된 풀이를 만약에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하면 14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통인 걸 곱하지 말고 묶어주자는 거야. 그럼 뭐로 묶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작은 걸로 묶으셔야 돼요. 작은 거. 분모는 근데 묶을 게 없고요. 분자 한번 봐볼게. 분자를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9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묶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맨 오른쪽부터 쓰면 1. 그 다음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4인가? 4.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그럼 마지막 A의 마이너스 1승 나와야 되니까 A의 8승까지가 갈 거고, 분모도 제일 작은 걸로 묶어주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 모양이 똑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약분해서 결국엔 A의 마이너스 10승을 구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게 항이 꼴랑 13579 5개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A의 10승 곱하는 게 바로 한눈에 보였지만 이게 더 많단 말이야. 그럴 땐 뭐를 곱할지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위아래 무조건 제일 작은 차수로 묶어주면 대부분 소거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여긴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요거 해볼까? 21번 시작. 힘들어요? 아니에요. 힘을 들지 마세요. 요거는 그냥 답 나오면 그냥 넘어갈게. 자, 지금쯤이면 답이 나왔어야 돼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나오시면 돼요. 요 정도는 어렵진 않죠? 왜냐면 제가 일부러 이걸 풀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위에도 사실 똑같고 밑에도 똑같지만 사실 이제 밑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3의 4승이고 8의 제곱이니까 밑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나왔다. 25번 시작. 포기하지 마세요. 승수야. 공부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유리수입니다.
자, 지금쯤 나왔어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여러분들의 풀이를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그것만 그냥 잠깐 보게. 답이 틀렸다가 안 틀렸다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풀이? 요거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왜 답이 안 나왔니? 자, 제가 지금 없어요. 제가 원하는 풀이가. 뭐냐면 왜 이거 다 분수로 고쳤어요? 5의 4분의 b승, 5의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승. 이거 꼭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지 답 나오나요? 얘들아, 근데 인간적으로 물어볼게. 4제곱근으로 시작하거든?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는 유리수가 됐든 분수가 됐든 얘가 바깥으로 나오려면 요 안에 있는 거는 결국 이 4분의 1과 만나서 뭐가 돼야 돼? 소가 돼야 되지 않아? 그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지만 분수는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굳이 25번을 다 분수로 고치지 말고 4제곱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4제곱근 밑에가 a의 3의 a 플러스 2승분의 5의 b승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고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 고쳐봤자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고치죠.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1. 이거 고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 4랑 만난다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바꾸지 마시고 얘가 유리수가 되든 자연수가 되든 결론적으로는 b는 얘랑 만나서 사라져야 되고 a 플러스 2는 얘랑 만나서 사라져야 되니까 그냥 b는 무조건 4의 배수. 여기서 그냥 a 플러스 2가 4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분수로 고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냥 보자마자 뒤에 거는 그냥 게임 끝나죠. 뒤에 거는 b 플러스 1이 뭐 나와야 돼요? 3의 배수.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a는 뭐의 배수? 3의 배수. 끝.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4의 배수라고 하면 4, 8, 12, 점점점 있을 거니까 2씩 다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a 값은 2, 6, 10, 점점점. 3의 배수 a는 3, 6, 9, 점점점. 최소값은 6이 되겠네. 끝났고. 4의 배수 b는 4, 8, 12, 16. b 플러스 1이 3의 배수면 3, 6, 9, 12, 점점점. 근데 b 플러스 1이니까 1씩 빼서 2, 5, 8, 11, 점점점.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8. 끝났네. 문제가 뭘 구하래? 둘이 더하래. 답은 14. 답 5번이잖아. 굳이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왜? 유리수가 된다는 건 지수에 음수가 있어도 된다라는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는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식을 굳이 분수로 고치지 마시고 b는 4의 배수, a 플러스 2는 4의 배수. 똑같이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했었어야 됐네. 24번 국어 못하면 국어 3등급 이상인 친구들은 못 풀어요. 24번 시작. 3, 4, 5. 숫자 이상. 국어 3, 4, 5등급 지금 너 위험한 발언 했어요. 지금 어떤 친구 굉장히 너 때문에 살인 충동 났어요. 문제 뭐 하던 거예요? 24번이요. 아니 그거 물어본 거. 24번은 국어 못하면 틀려요. 저는 스파르타 때 한 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와, 진짜 하늘이 노할 거다. 이거 내가 그때 베스트 오답도 말해줬는데. 진짜 기억이 나. 채연아 했어 안 했어? 도와줘. 안 했는데요. 오케이. 자, 간다. 왜 이렇게 스치 마냐? 자, 보시면 앞에 되게 더러운 숫자 써 있죠. 이것이 뭐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대.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두루두루두루 구하래. 이거 대부분 애들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선생님, 요거 살짝 손으로 지우면요.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저 이거 배웠어요.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는 건 a의 n제곱근이랑 똑같으니까 x의 n승이 어떤 자연수 나오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맞아. 여기까진 잘했어. 맞지? 근데 이것이 2라는 거야.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방법이 뭐냐? OJ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푸는 친구들 많아요. x의 n승이 문제에서 준 세제곱근 5의 10승을 몇 승 해라? 3분의 1승 해라. 이렇게 푸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 놓고 n값에다가 이제 2부터 막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제곱했을 때 나오게 하는 요 x값이 몇 개 나올지 막 넣어봐요. 해서 답을 찾는 애들 많아. 이거 틀렸죠? 왜 틀렸냐면 이것이라는 거야. 이것이라고 하면 얘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얘가 x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다 어떤 자연수에다 넣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얘는 국어를 못하면 틀린다라는 것이. 호승이 뉴파인의 선생이다. 그 말 뜻은 뭐겠어? 선생님이야. 근데 뉴파인이지?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이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 선생님 n제곱근 밑에 호승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서 세제곱근 아까 뭐라 그랬어? 5의 10승을 3분의 1승 한 걸 n승 했더니 자연수가 나온대요 라는 거야. 그럼 결국 5의 몇 승이냐? 9분의 10승이지. 그리고 9분의 10n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얘가 결국 자연수가 나오려고 하면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지. 얘가 결국에는 요 n값이랑 만나서 싹싹 약분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약분이 되려면 n값은 9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배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 n값의 개수를 찾아달라 했으니까 9의 배수 찾으면 되네. 몇 가지? 2부터 100 중에서 라는 거야. 그럼 결국 100개 중에서라고 해도 되겠지? 그럼 100을 9로 나누면 되니까 9, 1은 9. 결국에는 얘는 11개. 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더라 라는 거야. 아셨죠? 요거 생각보다 많이 실수합니다. 여기다가 얘 넣는 친구도 진짜 많아요. 처음 풀면 대부분 그걸 많이 실수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